마케팅팀의 회의가 끝난 후 한유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유진아, 이번 주 주말에 아빠랑 너희 집 근처에 갈까 하는데 괜찮겠니? 유진은 잠시 고민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도현과 함께 사는 집에서 부모님을 맞이하는 건 처음이었다. 남편이 퇴근 후 피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괜찮겠지 싶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며 뭔가 작업 중인 남편을 바라보았다. 도현아. 그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이번 주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 근처에 오신대. 집에서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 도현은 잠시 시선을 노트북 화면에서 떼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번 주 주말? 응.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괜찮아? 도현은 한숨을 쉬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유진아, 우리 주말에 좀 쉬자.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너무 정신 없었어. 유진은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이 막혔다. 물론 창업 준비로 바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한 끼 식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럼 간단하게라도 오랜만에 뵀는데 같이 밥 먹으면 좋잖아. 도현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유진아, 우리 각자 부모님 챙기는 걸로 하자. 효도는 각자 하면 되잖아. 유진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효도는 각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기고 내 부모님은 내가 챙기면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서로 부담도 없고. 부담? 가족끼리 부담이라니. 유진은 마음이 서늘해졌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현은 유진의 부모님을 잘 챙겼다. 명절마다 함께 찾아뵙고 어버이날에는 같이 선물도 고민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걸까? 우리 부모님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야 자주 뵙지만 너네 부모님은 너무 자주 보면 피곤할 수도 있고. 너무 자주 결혼 후 친정 부모님을 만난 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유진은 속이 답답해졌다. 우리 부모님 이번 주에 오시는 김에 잠깐 얼굴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도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아, 나 진짜 이번 주 힘들어. 솔직히 그냥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유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설득할 기운도 없었고 굳이 남편이 내켜 하지 않는 자리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도 않았다. 알겠어. 미안해. 다음에 기회 되면 내가 따로 인사드릴게. 그러나 유진은 왠지 그 다음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유진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도현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왔어. 도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응. 저녁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뭐라도 해줄까? 괜찮아. 배 안 고파. 유진은 그제야 그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여칠제 같은 거라는 걸 알아차렸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 같아. 스타트업이 원래 그래. 요즘 투자자 미팅도 많고 정신없어. 유진은 그의 얼굴을 보며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연락 왔어. 이번 주에 아빠랑 같이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도현은 잠시 노트북을 닫더니 그녀를 바라봤다. 이번 주. 응.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 하셔. 그는 휴대폰을 들어 캘린더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아, 이번 주는 좀 빡세.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유진은 속이 답답해졌다. 지난번에도 나중에 보자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몇 달째 못 뵙고 있어. 그래도 이번 주는 진짜 안 돼. 우리 지금 중요한 단계야. 그럼 다음 주는 돼. 그때 가서 일정 봐야지.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도현을 바라봤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며 대화를 끝내려는 듯했다. 근데 도현아, 엄마랑은 요즘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던데. 도현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칫했다. 응, 뭐, 가끔 연락하지. 가끔 며칠 전에도 통화하던데. 우리 회사 일이니까. 엄마가 관심 많으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거든. 유진은 그의 말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부모님도 내 일 궁금해 하셔. 그냥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연락드리면 안 돼. 도현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유진아, 내가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각자 부모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또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내가 내 부모님까지 챙길 시간 없다고. 그럼 나는 시어머니께 연락드리고 안부 여쭙고 명절 때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유진은 헛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유진은 혼자 누운 침대에서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투자 유치 확정됐어. 도현이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진은 식탁 위에 펼쳐둔 서류를 덮고 남편을 바라봤다. 정말? 응, 드디어 됐어. 오늘 계약 마무리했어. 도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가득했다. 요즘 몇 달 동안 스트레스에 짓눌려 피곤해 보이던 남편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현에게 다가갔다.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인정받았어. 도현은 기분 좋은 듯 유진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 예전 같으면 내 덕분이야라든가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있어서 버텼어 같은 말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단순히 인정받았다고만 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걸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넘기기로 했다. 며칠 후 도현은 개업식을 앞두고 점점 더 바빠졌다. 투자자 미팅, 직원 채용, 내부 인테리어 준비까지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더 잦아졌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도현이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다. 어디가? 오늘 상류층 모임 있어. 투자자들하고 네트워킹할 자리야. 갑자기 나한텐 말도 안 했잖아. 아, 미안. 나도 어제 들었어. 유진은 그제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초대장을 발견했다. 도현의 회사 이름이 적힌 초대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이름도 있었다. 어머니도 같이 가. 응. 이런 자리에서 연륜 있으신 분이랑 같이 가면 좋아 보이잖아. 유진은 순간적으로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자리라면 배우자로서 자신도 함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도현은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선택했다. 나는 가면 안 돼. 도현이 잠시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다. 유진아, 이런 자리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도 솔직히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그래도 나는 내 배우자인데 내 옆에서 같이 서 있으면 안 돼. 아냐, 괜히 불편할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자리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잖아. 그 말에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현은 이미 출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그녀가 뭐라고 해도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이 뻔했다. 그날 밤 유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 개업식에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니? 너희 아빠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 유진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유진 응. 근데 우리도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갈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속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도 도현처럼 변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개업식장은 화려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진행된 행사답게 고급스러운 조명이 반짝였고 정장을 갖춰 입은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한쪽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사장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스트레스로 예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완벽한 비즈니스맨이라도 된 듯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엄마, 유진아, 우리 지금 행사장에 도착했어. 너 어디 있니?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엄마, 무슨 말이야? 오셨다고? 응, 내 아빠랑 같이 왔어. 이렇게 큰 행사인데 우리가 얼굴이라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너도 바쁠 것 같아서 미리 말 안 했는데. 괜찮지?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엄마 잠깐만 있어봐. 내가 나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도현을 찾았다. 그는 투자자와 대화를 나누다 유진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왜 그래? 우리 부모님 오셨어. 뭐?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없이 갑자기? 응, 아마 우리 개업식인데 와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도현은 짜증이 서린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진짜 왜 이러시지? 여기 그런 자리 아닌데. 그런 자리 아니라니. 너희 개업식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 투자자들이랑 비즈니스 관계자들 오는 자리라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야. 그냥 인사라도 드리면 안 돼.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곧 상황을 알아차린 듯했다. 무슨 일이야? 유진 씨 부모님 오셨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갑자기 말도 없이? 네, 그냥 깜짝 방문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더니 팔짱을 꼈다. 어머, 그래도 이런 행사에 오시려면 옷차림이라도 좀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니니?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명품을 걸친 것도 값비싼 액세서리를 한 것도 아니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왜 오신 거야? 그러더니 부모님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툭 내뱉었다. 도대체 뭘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부모님은 그 말에 멈춰 서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도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오시니까 좀 놀라서. 도현이 황급히 말을 고쳤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아유, 이렇게 큰 행사에 오시려면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래야 우리가 준비라도 하지. 그 말에 유진은 손을 꽉 쥐었다. 준비, 뭐가 준비가 필요하죠? 그야, 이건 공식적인 자리니까. 손님들도 다 기업 관계자분들이고 격식도 좀 차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색하잖아. 시어머니는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듯 했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유진은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말고 그냥 이런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고 어머니는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아, 우리 그냥 가자. 엄마, 아빠. 아니야. 괜찮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렸다. 어머니도 조용히 따라 걸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저 도현을 쏘아보며 한마디 내뱉었다. 너 지금 뭘 한 거야?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핑계를 대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개업식이 끝난 다음 날 유진은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중 휴대폰이 울리는 걸 확인했다. 도현이었다. 왜? 지금 어디야? 회사지.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현의 목소리는 급했고 평소와 다르게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찌푸린 채 조용한 회의실로 이동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투자 철회하겠다고 연락 왔어. 유진의 눈이 커졌다. 뭐? 우리 주 투자자, 어제 개업식 왔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 근데 내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나 봐. 유진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너도 몰랐어. 내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이잖아. 나도 몰랐는데 어제 개업식에서 있었던 일 듣고 기분 상했나 봐. 투자 철회하겠다고 했어.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그분이 아빠 지인이었단 말이야? 그래. 나도 오늘 아침에야 들었어. 내 아버님한테 직접 들었나 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철회 검토 들어갔어. 분위기가 이상해. 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초조해졌다. 다들 우리한테 신뢰가 흔들렸다고 하더라.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오셔서 이런 일을 만든 거야? 그 말에 유진의 속이 뒤집혔다. 뭐, 진짜 짜증 나 죽겠어. 내 부모님이 갑자기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유진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지금 이게 우리 부모님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인데? 투자자들이 다 분위기 보고 결정하는 건데. 어제 그 난리 나고 나서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난리. 유진은 헛웃음을 지었다. 난리가 난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야. 도현아, 넌 개업식장에서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뭘 가져가려고 왔냐고 했던 거. 그건 그냥 당황해서 그랬던 거고. 아니, 그게 너야. 도현이 말을 멈췄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는 단 한 번도 내 부모님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도 내 걱정은 회사뿐이야. 유진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 처음엔 나한테 다정하고 내 가족까지 챙겼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내 부모님이 내 전부가 되고 내 부모님은 내 삶에서 점점 밀려나게 됐어. 그래도 난 계속 참았어. 널 이해하려고 했어. 그건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예민. 어제 개업식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행동을 봐. 너한테 가족이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어제 내가 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확신했어. 유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우리 끝내자. 뭐, 우리 이제 끝내자고. 야,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잖아. 회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부모님한테 했던 말, 행동 그대로 돌려줄게. 각자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유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현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장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방 안에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왔어.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치려 했다. 그러자 도현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유진은 차갑게 되물었다. 도현의 손길이 익숙하면서도 불쾌하게 느껴졌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어제 그 일도, 그 전에도. 내가 너무 신경 못 썼어.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렇게 끝내기엔 우리가 뭐. 유진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6년을 연애했고, 결혼했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말 절대 못 잊어. 유진아, 그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였어.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고, 나도 그날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아니야,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내 진짜 속마음이었지. 도현은 유진의 손목을 서서히 놓았다. 근데 지금 우리 이러면 안 돼. 회사도 지금 힘든데. 내가 이럴 때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면서 나는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도 됐어. 그건 내 부모님이 널 사위처럼 대해 주실 때 너도 똑같이 그랬어야지.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늦었어.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가방을 챙겨 나왔다. 도현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아,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정말 이혼할 거야? 유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응. 그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 유진이 묵고 있는 숙소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1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문을 열자 도현이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 유진아.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도현이 문을 붙잡았다.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왜 왔어? 너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왔어.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아,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진짜야. 그는 초조한 듯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엄마 때문에 그냥 다 정신이 없었어. 근데 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잠도 안 와.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응? 유진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는 너 없는 게 힘들지 않아. 그 말에 도현의 얼굴이 무너졌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 근데 정말이야. 난 지금이 더 편해. 도현은 비틀거리며 한 손으로 문을 붙잡았다. 유진아, 나 진짜 이제 다 버리고 너한테 올 수 있어.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유진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로 날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날 이렇게 붙잡지 않았잖아.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야 나한테 매달리는 건 내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이야. 난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구명줄이 되고 싶지 않아.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놓지 않으려는 듯 애절하게 바라봤다. 유진아, 그만해. 더 초라해지기 전에 돌아가. 도현은 그제야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알겠어.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은 아무런 감정 없이 핸드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추가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유진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나가면 내 손해라는 걸 몰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후회한다.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내가 더 힘들 거야. 도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내가 한 번만 받아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관심 없으셨죠.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유진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상쾌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순간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긴 싸움이 끝났다. 손에 쥐어진 이혼 서류가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모든 게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다. 6년의 연애 그리고 결혼. 한때는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과 이제는 남이 되었다. 유진아. 뒤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다. 도현은 말라 있었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머리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이제 정말 끝이네. 응.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현이 비참해 보였지만 이제 그에게 연민을 느낄 필요는 없었다. 혹시 나중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아니. 단호한 대답에 도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지.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잘 살아. 너도. 그게 마지막이었다. 유진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어 나갔다. 며칠 후 그녀는 부모님 집을 찾았다. 엄마, 아빠, 나 왔어.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유진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부모님 앞에 앉았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이혼했어. 짧은 말이었다. 어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유진은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다. 미안해, 아빠. 미안해,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가 그때 개업식에 오시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보자고 했잖아. 그때부터 나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도 난 계속 참았어. 얘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다가와 그녀를 감싸 안았다. 부모가 돼서도 몰랐네.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제 됐다. 지나간 일이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더 자주 올게. 나 이제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거야.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힘들 때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효도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시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토요일 아침 유진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단체 채팅방에 친구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혜진 오늘 모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내가 오랜만에 얼굴 비춘다니까 다들 난리야. 소영 유진아, 내가 나오니까 내가 특별히 케이크 사갈게. 감동해. 저녁 내가 나오면 우리가 술 한 병 더 시켜야지. 제대로 풀자.
유진은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유진 알았어. 나간다니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한동안 바빠서 제대로 꾸미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챙겨야 할 때였다.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혼녀 등장. 혜진이 농담처럼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야, 유진이 웃으며 옆자리에 앉자 소영이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기념으로 초라도 꽂아줄까? 새로운 시작 축하합니다. 이런 걸로? 됐거든. 유진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얼굴 좋아졌다. 선영이 유진을 유심히 보며 말했다. 진짜야. 처음에 내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커피잔을 돌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아직도 가끔 후회돼. 후회는 아니고 그냥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거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이 늘 확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선택했다는 거야. 유진은 그 말을 곱씹었다. 나를 위해 선택한 것.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을 떠올렸다. 이번 분기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승진 후보로 논의 중이니 다음 주 미팅 때 뵙겠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도현에게 먼저 말했겠지. 그는 아마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 있어 라고 했을 거고 축하한다며 저녁을 사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 혼자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다. 혼자지만 괜찮았다. 따뜻한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바람 참 좋다. 그녀의 옆에서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모래사장 위 작은 돌을 줍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게. 이런데 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 유진은 살짝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다. 다음에는 자주 오면 되지. 우리 이제 더 많이 여행 다니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내가 이렇게 먼저 말해줘서 기쁘구나. 유진은 두 부모님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걱정하며 한동안 소가리를 했을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더 많이 챙기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아쉬웠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요. 그리고 부모님도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내가 행복하면 돼. 멀리 바닷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성벽을 만들고 조개 껍데기를 주워 장식하는 모습이 마냥 평화로워 보였다. 유진은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도현과 함께 꿈을 꾸었던 날들. 미래를 계획하며 설렜던 순간들. 함께 있으면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졌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멀리 도현은 차가운 도시의 한복판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몇 개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 하나, 그리고 닫힌 카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누구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유진은 바닷물 가까이로 걸어갔다. 발끝에 차가운 물이 닿았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믿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이해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무시한 채 참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진은 오랜 시간 참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희생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그녀는 점점 나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유진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혹시 내가 더 참았어야 했던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깨닫습니다. 이 선택은 후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바다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희생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진이 바다를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스스로를 지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